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전형계약안 분석 시리즈 중 경희대학교를 맡은 일산청솔학원의 박진우입니다. 네, 2025학년도를 벌써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후 수시 요강, 정시 모집 요강도 나오겠지만 일단 먼저 전형계획안을 통해서 경희대학교의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 규모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를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잘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다른 대학교의 25학년도 전형계획안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대학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희대학교를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논술 유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논술 유형은 인문통합교과형, 사회계열은 수리논술을 포함해서 통합교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그 다음에 의학계와 약학계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논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논술 유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문은 통합교과형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잘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계열의 수리 논술은 경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도표,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등이 포함된 그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 제시문을 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논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연계의 수리 논술은 이 사회계의 수리 논술과는 달리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등의 어떤 수학적 기본 개념 그리고 그 풀이 과정 등을 서술하는 그런 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학계와 약학계의 논술은 이러한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이 포함되어집니다. 과학 논술은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과목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해도를 측정하는 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4학년도에는 이렇게 계열별로 수학이라든가 탐구의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5학년도에는 크게 인문자연 계열, 또한 의예, 한의예, 인문자연, 치예, 약학 등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만 나뉘어져 있고 그 필수 응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학이라든가 탐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구가 두 과목 평균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앞에 24학년도에서는 각 탐구가 한 개씩만 반영되었지만 25학년도에는 탐구 두 개 과목이 모두 반영되어 그 평균으로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탐구를 이용하실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탐구에 균형 있는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인 지역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면에서는 24학년도에는 249명이었고 25학년도에는 230명으로 다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은 3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형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고교 재학 인원의 5%, 즉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이 100명이다. 100명이 5%니까 5명 정도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합해서 70% 반영을 하게 되고요. 교과 종합평가로서 30%를 반영하는데 여기 보면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개 반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학생부 교과 반영을 할 때 공통 과목이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한 80% 정도의 성적 산출을 내고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은 가장 좋은 성적의 상위 3개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를 산출하게 되고
교과 종합평가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를 합산하여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균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논술과 똑같습니다.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학년도에는 수학이라든가 탐구에 필수 응시 과목이 있어야 했으나 25학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나 탐구에 필수 과목, 응시 과목이 폐지되었고 또 탐구도 반드시 2개의 평균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탐구의 균형 있는 학습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역시 인문계열의 인원이 좀 감소되었고요. 자연계열 인원은 2명. 감소는 많은데 증가는 좀 적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30%로 이렇게 반영합니다. 1단계 서류에서는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반영되는데 이 면접은 인성 50%와 전공 적합성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의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는 24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있어서 학생들의 선발 방법인데요. 25학년도 도 마찬가지로 활용 지포라든가 전형 방법은 당연히 변화는 없는데 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먼저 인원면에 있어서 24학년도 가군의 인문은 721명, 근데 이번에는 712명 이렇게 선발하고 자연계열은 350여 명이었는데 428명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인문은 87명이었는데 25학년도에는 76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610명에서 577명. 전반적으로 인문계열의 감소가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모집 단위별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와 25학년도를 같이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24학년도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이 35%, 수학 25%, 탐구 25%였는데 25학년도에는 국어 35%, 수학 20%, 그다음에 탐구 30%로서 탐구가 5% 상승된 것을 볼 수 있고요. 24학년도 사회국제계열의 국어는 25%, 수학은 35%, 탐구는 25%였는데 수학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수학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25학년도에는 국어 30, 수학 30으로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5%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24학년도 한의의 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4학년도 한의의 인문은 국어가 25%, 수학이 35%, 사탐이 25%였는데요. 25학년도를 좀 보면 국어가 35%, 수학이 20%, 탐구가 30%로서 국어가 무려 10%나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탐구 또한 5%가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문계열에 있어서 좀 올해 수학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 있을 텐데 25학년도를 준비하는 계획안을 볼 때 우리가 수학이 좀 더 약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문계열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학계열을 좀 희망하는 인문계열 학생 중에 내가 국어와 사탐은 되게 자신 있어. 근데 수학에 좀 자신감이 없어. 그런 학생들은 수학에 좀 더 열정을 가지시고 아마 경희대학교 한의회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5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경희대학교에서 이 건축학과 인문과 간호학과 인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25학년도에는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25학년도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을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에 아까 그 비율을 봤는데 이렇게 향상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반영 비율에 있어서 사탐, 과탐, 사탐, 과탐, 즉 계열별로 사탐을 선택한, 또 자연계에서는 과탐을 선택한, 한의인문에서 사탐을 선택한 사람들, 자연계에서 과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산점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 가산점은 경희대학교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요. 그 변환 표준 점수에 각 4점씩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점이 사실상 저희에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봐 좀 제가 약간 걱정되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뭐 원점수로 치면 거의 한 문제 반에서 어떻게 보면 두 문제까지 더 맞춘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계열별로 이 탐구에 대한 학습이 대단히 강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탐구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점은 여기 지리 인문에 대한 그 가산점 여부입니다. 이 지리 인문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에 속합니다. 마치 인문이라고 적혀 있어서 인문계열 사탐의 가산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리 인문은 바로 이 사회계열에 속하게 되고요. 사회계열은 사탐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 점 또한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 등급별 가산점을 보겠는데요. 영어 등급별 가산점은 24학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6점, 3등급은 188점.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등급 정도를 받아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실 제가 계속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영어 반영 비율이 15%가 있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에 15%가 있다는 점은 다른 대학교들 뭐 영어에 가산점만 주거나 또는 감점만 하거나 이런 대학교는 좀 더 차이가 큰, 영어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등급별 가산점에 15%를 곱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영어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사도 24학년도와 차이는 없습니다. 등급별 감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4등급까지는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등급 정도면 무난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25학년도에 수험생들에게 좋은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